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박나리 세무사입니다. 네. 먼저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그 개념이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주택을 갖고 있다가 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게 되면 이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합원 입주권은요, 다시 건물이 다 지어져서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 주택으로 변경이 되어요. 그러면 이 조합원 입주권 되게 애매하게 사이에 들어가 있잖아요. 세금도 역시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세금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조합원 입주권의 세금을 보면요. 일단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주택이 아니라 주택이었다가 주택으로 가는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으로는 사용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비과세 판단을 할 때는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비과세 규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다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이렇게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근데 어쨌거나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자체를 양도를 할 때는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아요. 보시면 이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는 그 법이 적혀져 있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주택 이런 거를 양도할 때 이제 중과세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여기에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자체를 양도를 할 때는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처럼 비과세 판단을 할 때도 우리가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이 있으면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수 계산에 포함을 시켜줬던 것처럼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에서도 보시면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이제 중과세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중과세 규정을 적용을 할 때는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게요.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조합원 입주권이니까 조금 특이하잖아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주택이었다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으면 이때부터는 주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이렇게 변환이 되었다 그러면 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양도세 계산을 할 때 기존 부동산 부분 이때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가 주택이었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게 주택이 아니라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서 주택이 없는 상태가 되면 건물이 없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는 부동산이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봐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장특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를 하게 되면 이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은 옛날 부동산이 있던 부분과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주택은 어쨌거나 내가 뭔가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때는 장특공제가 가능하고 이때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하나만 조금만 더 나가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 사용 승인을 받으면 입주권이었던 게 주택으로 변경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양도를 할 때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할 때 그럼 이때는 장특공제가 어떻게 계산이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내가 주택을 갖고 있었고요. 청산금 이따가 나올 텐데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청산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내가 부동산을
원래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청산금 때문에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산금을 납부한 부분은 이때부터 장특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역시나 이때도 내가 만약에 예전부터 주택을 갖고 있었던 부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당초부터 양도일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어렵죠.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조합원 주택을 원래 갖고 있던 상태가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인 상태에서 산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요, 차용 승인을 받아야 주택으로 변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때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부분,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청산금이 뭐냐면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그 부동산의 평가가액이 5억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분양받는 그 부동산의 가격이, 내 원래 부동산의 가격이 5억인데 내가 이번에 취득하려고 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3억이면 내 거는 5억을 주고 나는 지금 3억짜리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차액 2억을 다시 돌려줘요. 그러면 내가 내 부동산을 주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는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해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번에 살려고 하는 주택이 아파트의 분양가가 5억이에요. 근데 내가 갖고 있던 부동산 가격이 3억이면 이때는 내가 3억짜리 갖고 있는데 5억을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2억을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납부한 2억은 우리가 양도세 계산을 할 때 필요경비로 차감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 서류들을 많이 보관들을 안 하고 계신데요. 꼭 이렇게 청산금을 납부를 하시면 납부한 때요.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는 언제 받았는지 또 계산을 할 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가 내역서를 잘 보관하고 있으시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